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에서 무더기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알리테무는 초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제품 안전 문제가 불거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대형 음악 플랫폼 왕이윈 뮤직과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업에 따라 JYP 소속 아티스트들의 콘텐츠를 모든 음악 플랫폼에 유통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낸 가운데 화장품주가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과 함께 LG생활건강도 장중 4%대의 상승, 클리오도 6%대의 오름세 등 화장품주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실적이 발표되는 슈퍼위크 장세에 다가오는 5월 국내 증시 화장품 관련주들의 시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M7인 테슬라와 애플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다가 점점 낙폭을 키워가면서 등락폭을 줄여갔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에 힘입어 미용기기와 화장품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과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 장자방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4월 한 달간 좀 어지러운 장세였고 오늘도 잘 마감을 좀 해주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과 또 4월 한 달 좀 어떻게 보셨을지 그리고 우리 5월 달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작년부터 시장이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올 여름까지는 상승장이다라는 시황을 줄곧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6, 7월 정도가 운이 좋으면 8월 한 중순 정도일 거고 그 정도가 아마 올해의 고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장이 조금 며칠 조정 나오면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좀 싸게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 지지난주에 드렸던 종목 최근에 2, 3주 동안 종목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바닥권에서 잡으면 다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아예 없는 노리스크 존에서 여기서 손실 나면은 시장이 망가지는 거다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에서의 종목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드렸던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꽤 많이 올라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 오늘 차익 실현을 끝내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하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많이 치고 올라와서 오늘 한 70% 차익 실현하고 눌리면 또 한 번 더 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소외됐던 종목이 있었죠. 현대위아하고 만도인데요. 얘도 지금 어저께 뭐 한 종목은 17%씩 뛰어 올라오고 상당히 수익률 좋게 튀어 올라와서 그동안 애먹였던 것들 연속해서 순이익을 좋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 순환매 형식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들어 올리는 종목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실 거냐면 메모지 A4지 이만한 거 한 2장 갖고 오십시오. 왜냐면 종목 좀 많거든요. 열심히 뿌려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메모하셔가지고 아직 덜 오른 것들은 조정 시에 좀 사시면 되겠고 이미 오른 것들은 시세가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하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해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할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복싱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격투기나 복싱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두들겨 맞는 겁니다. 내가 덜 아프게 맞는 것이 아니라 맞고 다치지 않는 거고 맞고 죽지 않는 거고 맞으면서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공격 포인트를 찾는 것이 우리가 격투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두들겨 맞으면 아프다고 울어요. 그러면서 엄마 제가 나 때렸어라고 하고 울어. 그리고 나서 나는 복싱을 할 거래. 말 되는 소린가요? 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종목 상담 같은 거 하고 1인당 상담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아주머니는 막 울어. 전화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울기만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얘기했더니 공부할 시간은 없대요. 근데 또 울어. 그리고 또 울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공부는 안 하면 또 울어요. 계속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뭔가를 공부하고 익히고 내가 패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이거 가르쳐줘서 이렇게 사라 그래서 사고 팔라 그래서 팔아서 수익만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께 한참을 한 30분 이상을 상담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님 주식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만두세요. 라고 제가 되게 냉철하게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은 제가 이 방송에 언제까지 출연할지 언제까지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는 건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강의하는 이 일을 하는 날까지는 최소한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기 종목들 좋은 거 많이 갖고 와서 이거 사면 돈 번다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얘기는 좀 안 하려고요. 공부하다 보면 그 중에 어느 종목들 이렇게 할 만한 자리들이 올 때 한 번씩 드리면 걔는 거의 바닥권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니까 빨리빨리 사서 돈을 좀 눈치껏 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종목 찍어주거나 종목 드리고 이런 거 별로 종목 추천할 생각 1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다가 이쯤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안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괜찮겠네 싶어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생각하지 않아 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서울경제TV 출연한 지가 1년 반째인데요. 제가 1년 반 동안 여러분에게 손에 끼쳤던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도 한 종목도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시장은 조정장이었습니다. 상승장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저점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강의 주제가 뭐라고요? 조정 시에 쌍바닥에서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랑 1시간 동안 내내 설명할 거니까요. 노트 필기 가지고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의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5월 8일이죠. 어버이날 수요일 날에는 제가 하루 종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온라인 장중 공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올 여름까지 상승장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쌍바닥권에서 종목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종목들 얼만큼 수익 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가지고 계신 우리 종목들 그리고 수익 봤던 종목들 섹터별로 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쌍바닥을 어떻게 좀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해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 제가 어저께 종목을 한 20몇 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이렇게 운영하는 공간에다 올려놓는 이유는 뭐냐면 쌍바닥 패턴이라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거고 대형주에서 정말 그런 게 자주 오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데 문제는 여러분이 건드리는 건 대부분 시장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매매를 대부분 하세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막 그 테마주를 하세요. 어떤 테마가 있을 때 막 엄청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작전주를 하시기도 하고 테마주를 하시기도 하고 급등주만 따라가서 내가 시초가 매매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손이 되게 빠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주 매매를 하게 되면 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얘가 가다가 확 쏟아낼 때 내가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급등주를 선택하기보다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거나 내 업이 있으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주식만 바라보고 매매할 수 있을까? 거의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충분히 제일 좋은 우량주, 그 업종에서 1, 2, 3등, 최소 3등주도 잘 안 봐. 1등 아니면 2등주만 저는 걔가 조정이 나올 때 싸다, 안전하다 하는 자리에서만 여러분께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매 원칙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식을 할 때 특히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대형 주식하고요. ETF에 해당할 때 이 종목은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 눌림시에 매수하는 거 이게 가장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장은요 상승 추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눌림목에 매수했다가 한번 팔고 나가면 눌림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재매수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장처럼 추세장은 내가 눌림목에 한번 조정 확 나올 때 싸게 샀는데 야 이만하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까? 팔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수 따라 붙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장은 조정 시에 내가 산 거를 어설프게 팔아버리면 내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장은 변동성장입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주기로 오르고 빠지를 반복하고요. 심지어는 한 달 내에도 몇 번씩 오르고 내리는 거를 한 일주일 단위로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은 추세 추격 매매를 가급적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럼 추격은 언제냐면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 돌파 에너지가 강하다면 이때 난 확인하고 추격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눌림목에 매수했다가 나는 이 직전 고점에서 팔아먹고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매매가 아니냐라는 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매매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거 차트로 한번 보여주면 되겠니? 예, 한번 보시죠. 먼저 저는 이 눌림목 매매가 승률이 80% 90% 이상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서울경제TV 출연해가지고 1년 반 동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눌림목 매매했을 때 제가 잡았던 가격에서 무너져서 마이너스 됐다가 올라온 종목들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그런 종목이었고요. 예전에 DB하이텍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저점을 깼다가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1년 반 동안 딱 3종목 그랬어요. 3번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잡은 자리가 저점이었습니다. 자, 신중하게 본다고 봐도 제가 보는 것보다 더 밀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다 들어가 버리면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며칠간에 걸쳐서 저는 보통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매매를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대형주는 기대 수익이 10%에서 20%만 보세요. 내가 잡은 저점 눌림목에서 10에서 20% 수익 나면 만족하고 팔고 나가야지 더 욕심낸다고 하다가 수익이 쪼그라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의 특성상 그 이상의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10%에서 20% 목표가 보고 운 좋으면 30% 50% 날아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끌고 가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익금을 꾸준하게 출금을 좀 하십시오. 인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1억 가지고 1,000만 원, 10% 벌어서 1,000만 원 벌었습니다. 다음번 진입할 때 1억 1,000을 진입하고요. 또 우리가 한 30% 벌었습니다. 다음번에 진입할 때 1억 3천을 진입합니다. 또 운이 좋아 벌었습니다. 한 1억 5천 합니다. 또 했습니다. 한 2억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시드가 막 크다가 어느 순간 시장 이만큼 고점까지 시장이 올라가니까 내가 돈 벌 거 아니에요. 시장 떨어지는데 돈 벌지 못하잖아요. 막 올라가다가 시장이 한번 주저앉으면 나는 분명히 5천만 원 가지고 2억까지 만들어서 원금 4배 만들어서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만큼 시드가 2억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시장이 한번 두둑에 맞아버리면 2억이 작살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50%만 해도 1억이 나게 되고 마이너스 70% 돼버리면 나는 원금 5천, 6천 간당간당 하는 상태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익금을 꾸준하게 출금해서 따로 빼서 저축해 놓는 것이 매매자의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언제 그러면 자금을 증액하느냐. 주기적으로 장이 하락해요. 복리 투자하지 마세요. 주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자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부터 종목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방송 출연을 그만두면 제시황을 드릴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직 제가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유튜브 채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면 여러분하고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뭐 그럴 시간이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서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저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고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자 지금 저점이니까 이런 종목 사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나는 뭐 한다? 대형주와 ETF 중심으로 잃지 않는 매매하셔야 된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됐고요. 그럼 실제 뭐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신다면 섹터별 ETF 순환매를 통해서 여러분 매매하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종목을 하나씩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HD 현대미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바뀌었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내려올 때 이렇게 3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3개월을 기다리다가 내려와서 6만 원 초반에 잡아가지고 여기 6만 8천 원, 6만 9천 원에 한번 팔고요. 눌릴 때 다시 쌍바닥에서 저점을 깼죠. 자, 보시면 여기 앞에 저점이 1번이라면 2번 저점은 아까는 6만 300원, 6만 200원이 1번 저점이었는데 2번 저점은 5만 8,800원입니다. 보통 쌍바닥은 여러분 앞전 1번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이 승률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깰 때마다 내가 분할 매수하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깰 땐 사지 않고 있다가 다시 6만 200원을 회복할 때 사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현대미포는 회복할 때 샀습니다. 그래서 6만 원에서 6만 500원에 배팅을 시켰고요. 7만 5천 원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쭉 치고 올라가서 20%에서 23% 노수 차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하면 또 사서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서 미포는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팔고 다시 조정 나오면 또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한화오션입니다. 얘는 저희가 쌍바닥 매매가 아니라 다중바닥입니다. 떨어져서 여기 2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 구간 이렇게 다중바닥 구간 안에서 거의 2달 동안 행보했습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1월 말부터 2월 중순에 살 게 없었어요. 1월 말에 사가지고 시장 올라가는 거 몇 개 샀던 거 외에는 늦게 사신 분들 살 게 없어서 살 거 없으면 한화오션이나 사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한화오션이나가 아니게 됐죠. 얼마 갔습니까? 수익률이 50% 넘어갔네요. 그래서 저희가 3만 5천 원에서 3만 4천 원 구간 안에서 한화오션 전량 차익 실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만 들어서 지금 현대미포에서 한 23%, 25%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한화오션에서 50% 수익을 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 종목이 우리가 불안할 게 있나요? 전혀 없는데요. 매우 안정적인 종목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 매매 이제 알았다. 그러면 나 뭐 누리면 되니? 라고 이야기해서 2주 전부터 여러분께 계속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사면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 PPT 가지고 똑같이 설명했거든요. 첫 번째 2차 전지 관련 사야 된다. 두 번째 자동차 사야 된다. 시멘트 건설 사야 된다. 통신자율 사야 된다. 이렇게 4개 얘기했는데 전부 다 올랐어요. 자, 이제 오늘 자랑 타이밍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언제? 쌀 때. 자, 이러면 또 이런 분이 저기요 쌤 지금 저 비싼데요 사도 될까요? 저는 이게 추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쌀 때 못 샀으면 사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왜? 내가 샀는데 더 가면 좋겠지만 내가 샀는데 눌러버리면 난 힘들잖아요. 저는 분명히 눌림을 이용해 사라고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팅을 하러 갔습니다. A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마음에 드는데 다음 주에 한번 더 뵈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러이러해서 그냥 좀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반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난 사람 뒤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만난다고 그럴까요? 안 만난다고 그럴까요? 안 만나요. 자존심 상했잖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야 될 시기에 여기 사야 돼. 여기서 안 샀으면 나는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올 때, 다음 우리가 또 다른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추격해서 덥석 집어버리면 나는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안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산 것과 지금 사도 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이거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이 종목에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주를 살 수 없는 사람은 이거 사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삼성 SDI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스, 퓨처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SK 이노베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LG 화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비엠까지 포함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8, 9종목을 다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자, 왜 이 종목을 샀냐면 저희가 앞에 여기 저점이 여기예요. 1번 저점이 여기였고 지금 차트에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 눌림목에 12,000원에서 12,500원 여기 눌림 매수하세요. 얘기 일주일 동안 분할 매수할게요. 이야기 드렸거든요. 12,000원에서 12,500원 올라올 때 15,000원 15,100원에 다 팔게요. 차익 실현 끝났어요. 이게 2번 자리 눌림목이었고요. 지금 내려오는 건 얘는 저는 3번 자리의 매매예요. 자, 뭐냐면 세 번째 내려왔는데 얘가 점수가 좋았던 건 앞전 2번 저점보다 살짝 높아요. 보이실까요? 우리가 쌍바닥에 제일 좋은 점수는 뭐냐면 앞전 저점보다는 저점이 높거나 최소한 깨지 않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걔가 무너지면 손절할 수 있으니까. 쌍바닥이 좋은 건 진입 기준과 손절 기준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얘 붙잡고 왔더니 쭉 올라서 지금 얼마가요? 13,000원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거거든요. 저는 얘 얼마까지 보냐면 14,000원에서 15,000원 요 구간에서 팔고 나갈 생각이에요. 오케이?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가다가 제가 팔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ETF를 샀는데 그러면 개별 종목은 뭘 사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중에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강의 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포스코 퓨처엠의 저점이 24만 500원이었다. 근데 이번에 내려올 때 요 앞전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어때요? 눌림목이 깨지 않네요. 저점을 안 깹니다. 그래서 25만 원부터 26만 원에 사라고 그랬다가 혹시 없는 사람 얘기하길래 27만 원도 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25, 6, 7에 그냥 사세요. 그럼 평균 단가 26만 원이거든요.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대로 밀고 올라가시면 좋겠다. 저는 32만 원에서 34만 원 요 구간 정도 오면 차익 실현하겠다. 왜? 앞전 고점의 쌍봉 정도면 만족할 생각이고 얘를 뚫어버리면 그때는 시세가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일단 앞전 고점 정도까지가 바라보는 제 첫 번째 목표가니까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얘는 아까랑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1번 저점의 눌림목보다 2번 자리가 지금 얼마가 있냐면 1번 저점이 30만 7천 원인데요. 38만 7천 원인데요. 얘는 37만 1천 원이에요. 그러면 주당 16,000원이 저점을 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는 올라는 가는데 어저께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제가 어제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오는 날 PPT 만들 수가 없어서 어저께 장 끝나고 밤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방송국에 전송하거든요. 어저께 종가 차트입니다. 이따가 오늘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올 때 어제 종가에 종가 마감하고 3.17% 양봉 하나 세게 채워놨죠. 그래서 저도 얘도 마찬가지로 43만 원에서 45만 원 요 구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끌고 가보겠다. 조기 목표가 오면은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10% 이상은 수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제가 SK이노베이션은 앞에 저점보다 똑같이 2차 전지 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못 산 사람들께 요거 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는 저점 깼죠. 그래서 저는 요 밑에서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에 매수하세요 이야기했는데 어저께 하루에 얼마 갔냐면 5.6% 급등했어요. 어저께 장 어땠죠?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2차 전지 막 치고 올라가죠. 이해하시겠죠? 제가 하는 종목들은요. 분할 매수하자고 얘기할 때 보통 일주일 내지 2주일 어떤 종목은 한두 달까지 이렇게 천천히 분할 매수할 때가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묵힐 때는 한 달, 두 달 걸릴 때도 있는데 통상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분할 매수하고 나면 반응이 와요. 올라가요. 그러면 시세 날 때 분할 청산하시면 되니까 큰 무리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점수로 따지면 직전 저점을 깼던 놈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내가 비중을 많이 실기는 한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점을 지킨 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포스코 퓨처엠 얘가 저점을 지키고 한 놈이니까 비중은 여기가 많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저점을 깼다 올라오니까 이거보단 비중이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시면 SK이노베이션 보세요. 저점을 살짝 깼다 올라오죠. 얘도 비중이 앞에 거보다는 좀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관리할 때 쌍바닥에서 저점을 깼다가 올라오는 놈과 저점을 지키고 가는 놈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되셨죠? 다음. 그다음 건설주 보시죠. 제가 여러분 할 거 없으면 조정시마다 건설주 사세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저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무슨 뭐 정부를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100분 토론 나가지 여기서 안 떠들어요. 예, 정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돈을 벌어요. 그러면 새 차 사고 싶습니까? 중고차 사고 싶습니까? 새 차 사고 싶어요. 인간이 돈을 벌어요, 사람이. 그럼 난 어때요? 구축에 20년, 30년, 40년 된 아파트. 구축 사시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기 없기. 예, 그런데 구축 살래요? 당신 신축 살래요? 똑같은 돈이면 얘기할 때 당연히 신축 사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 생각이니까 뭐 반발하실 분은 반발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저는 인구가 감소된다고 그러죠. 지금 전체 인구가 지금 평균 0.6, 0.7명 정도 출산율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수능 시험 봤을 때 한 해 수능을 봤던 사람이 79만에서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요번에 수능 본 친구들이 작년에 이제 수능 본 친구들이 46만 명입니다. 그럼 제가 봤던 거보다 거의 반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머릿수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20살 됐을 때 19살에 수능 볼 때 쪽수가 얼마냐면 26만이래요. 그러면 제가 수능 봤을 때보다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들을 정부에서 많이 내놓지만 우리가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예,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별로 와닿는 정책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저랑 생각을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선진국으로 들어갈수록 인구가 감소된다는 건 전 세계 모든 연구에 있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진국이고 중진국일 때는 인구를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숫자가 머리 숫자만큼이 노동력이잖아요. 우리가 농업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 일꾼이 있어야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공장에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공장에 나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사람이 있어야지 가게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인구가 내가 노동력이 하나의 돈을 버는 척도일 때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농사 짓는 세대도 아니고 공장 가서 일하는 세대도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화돼 있고 정보화돼 있고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대부분은 기계가 대처하거든요. 농사지러 가보시면 예전처럼 우리가 밭 내고 논 매는 거 우리가 안 해요. 트랙터가 하고 이양기가 합니다. 사람이 안 해요. 이제 드론으로 농약 뿌려요. 이제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감소됐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망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노동 집약적인 사회에서 지식 집약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것뿐이고요. 이 노동력이 커버돼야 될 부분은 이제는 기계와 그다음에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가는 세상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집에 지금 자 건설 쪽 다 돌아올게요. 삼천포 잠깐 빠졌는데 잠깐 서울로 다시 돌아오세요. 삼천포 빠져 잠깐 돌아오시면 이제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인구 중에 부가 줄어들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실까요? 우리나라 전체 부가 만약에 1조 원이라고 생각하면 1조 원의 부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아요.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이 앞으로 소득은 계속 인건비 늘잖아요. 계속 늘어난다고. 그럼 이 사람들의 니즈는 어디에 있을까? 옛날처럼 여러분 그냥 앞전 정부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공공주택에 가지고 14평인가요? 17평짜리 아파트 가서 여기 몇 명도 살 수 있겠네. 라고 정치인들이 아마 전직 대통령이셨던 것 같은데 얘기했다 욕 뒤질나게 먹었습니다.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거기 4인 가족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살아보라고. 얼마나 답답한지. 왜 도대체 돈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데 삽니까? 라고 욕 무지하게 했습니다.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사람들의 니즈는 뭐냐면 고급합니다. 첫 번째 멘트는요. 고급합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집약돼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후진 동네 안 살고 싶어요? 후진 집에 안 살고 싶어요? 후진 차 안 타고 싶고요. 브랜드 없고 그냥 몸만 가리는 옷을 안 입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니즈는 그래요. 그렇다면 건설에 대해서 건설 자체 돌아오겠습니다. 건설주가 지금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만 따져 놓고 보더라도 도시 노후화가 지금 60%입니다. 그러면 얘가 새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지금 앞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했어요. 부동산 정책 실패하는 바람에 정권 바뀌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연 지금 정책을 잘 하고 있나요? 신규 공급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망설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건축 자재비가 무지하게 폭등했습니다. 시멘트 값하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값만 해도 얘가 2배씩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2, 3년 사이에 한 70%에서 100%가 올랐어요. 건설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분양가가 오르죠. 우리가 2019년, 2020년도에 집 한 채 짓는데 평균적으로 평당 560만 원에서 580만 원이면 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최하가 880만 원입니다. 890 밑으로 만약에 집 지어달라고 서울에서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한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건설사가 안 할게요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강남도 안 짓는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평당 900, 1000만 원이 노멀한 아파트예요. 프리미엄 럭셔리 아파트는 평당 1300, 1500을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집값 앞으로 내려갈까요? 떨어질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건설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하는 게 예년보다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사의 주식은 지금 어때요? 꾸준하게 저평가됐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3년 뒤에 5년 뒤에 한번 지켜보실래요? 2027년도가 되면 이번 정권이 바뀝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이 올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번 정권 말이나 다음 정권에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안 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고 굉장히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저평가된 우량주가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건설주하고 시멘트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시아시멘트하고 그다음에 성신양의 이 네 종목은 조정 나올 때마다 사라, 올라갈 때마다 1, 20% 수익 나면 팔고 나오고 또 다 조정 나오면서 하고 계속 반복할 건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아마 올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건설 경기의 붐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얘기가 좀 멀리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할 때 잘못 생각하는 건 저 사람 정치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앞전 정부도 지금 정부도 정책 개판이라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했다니까요.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양쪽 다 잘못하고 있는 걸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책적으로 이쪽 정치편과 이쪽 정치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섹터인데 산업의 우리 전체의 삶의 의식주 중에서 주란 말이에요. 의식주, 그죠?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사는 거. 근데 이 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인구가 감소되면 뭐가 올라갈 거냐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밀집된 이곳들만 올라갈 것이고 나머지 외곽들이 빠질 거예요. 우리가 일본처럼 될 거야,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질 거야. 이거는 외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서울에 밀집돼 있는 이 몰입도 있는 이곳은 압축적인 발전할 것이고 기하급수적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시기가 저는 2027년부터 2031년 사이에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돼 그러면 나는 그 건설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설주 그다음에 시멘트주 난 여기에 접근해야 될 것이고 만약 집이 없는 분이라면 지금이 집을 살 시기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1주택 내가 사야 될 집은 이제는 새로 사는 시기가 아니라 대출 금리가 비싸잖아요. 원래 여러분 금리가 비쌀 때 집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르거든.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올라요. 그럼 이거 상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경제의 기본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여러분이 이제 올해는 제가 주식은 얘기하지만 내년에는 부동산이 훨씬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시기 때 놓치시게 되면 아마 집값이 많이 오른 걸 몇 년 내에 보시게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자, GS건설입니다. 제가 쌍바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여기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요 구간 안에서 집중 매수하세요 이야기 드렸습니다. 쭉 치고 올라와서 16,000원, 16,500원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저희 15%에서 20% 수익했고요. 이번에 떨어질 때 마찬가지 14,000원, 14,500원 구간에서 여기 쌍바닥으로 모시고 집중 매수할게요. 그랬더니 치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GS건설하고 현대건설 70% 차익 실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제 차트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이 뭔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도대체 이 대형주 가지고 이렇게 쌍바닥이 안정적으로 내가 매매할 패턴이 있는데 왜 중소형 종목을 하시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걔가 나쁘다보다 전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소형 종목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죠. 100% 나고 200%, 1000%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잘 발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형 종목은요. 이렇게 돌아가면 순환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기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현대건설이요. 오늘 막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대건설 7, 80% 차익 실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앞에 쌍바닥 자리 잡고 들어가자 해서 쭉 올라가서 팔고 나간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 또 보실게요. 자, 아시아시멘트입니다. 지금부터 덜 오른 건 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에요. 아시아시멘트하고 그다음에 성신양의 이 두 종목이 지금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종목. 제가 9,500원에서 10,000원 구간에서 매집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 10%에서 20% 정도 바라보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 수익률 10%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손해나지 않게끔 내가 거기다 비중을 실었다가 10%씩, 15%씩, 20%씩 꾸준하게 차익 실현하잖아요. 이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 굉장히 많이 쌓여요. 제 방에 계시는 분들께서 다른 데 주식하다가 반토막 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셔요. 보통 무슨 반토막 집합소 같아. 뭐 여기는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근데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서 다 원금 회복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급등주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 난 쌍바닥 잡아가지고 10%, 20%, 30% 먹고 털어내는 거지 그 이상 별로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익이 정말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제가 여러분 관광 섹터에서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대한항공,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이 종목들 바닥 잡아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오토해본데요. 14만 원 잡아가지고 밀고 올라왔는데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 차익 실현 말씀드렸는데 자 HTS 가지고 제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종목 전체를 한번 여러분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살 게 없다면 여러분이 모르시겠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종목 코드 122630입니다. 이 종목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은 코스닥 종목 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코스닥은 제가 여기 1,500원에서 11,000원 구간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드리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벌써 12,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다음에 제가 종목들 아까 오늘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2차 전지 탑10입니다. 예, 벌써 13,200원대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 하실 분 하시면 되겠고 아니신 분은 조금 더 끌고 가서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올라오시면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밌었던 게 뭐냐면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저희가 6,500원부터 끌고 올라왔는데 8,000원, 8,100원대에서 여러분 비중의 70%를 정리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7,800원 건드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요.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재매수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재밌었던 종목이 뭐냐면 차이나 H 레버리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살 게 없으면 여러분 중국장에 투자하세요 얘기하면서 앞으로 제가 이런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강대국이 되는 몇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인구입니다. 근데 인구는 인도하고 중국하고 삐까삐까하다가 재작년 기점으로 중국이 세계 2위로 밀렸어요. 인도가 1등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력입니다. 중국의 차이나머니 돈 되게 많죠. 세 번째는 그 인구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산 인구이기도 하지만 소비 인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비 인구가 상당히 많은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노동력입니다. 기술력입니다. 근데 이 기술력은 미국이 월등히 높고 중국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 세계에서 어디쯤에 속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조금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본력과 소비력이 인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중국하고 일본을 무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걸요. 한국은 그 두 나라보다 국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되지 않는데 우리가 참 저는 경제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더 체급이 큰 사람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장하고 한국장하고 일본장 막 치고 올라가는데 중국이 계속 못 올라간 건 정치 리스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중국과 미국의 계속 이 대립 때문에 못 갔던 거라 제가 이 차이나 H 레버리지 매수하면서 여러분께 최소 목표가 얼마 얘기했냐면 1,650원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면 찍었죠.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650원. 제가 방송했던 걸 돌려보시면 제가 언제 이거 사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요. 여러분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여기 2월 15일 사이에 1,200원에서 1,100원 구간 매수하세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께 계속 드렸던 게 1,300원 밑에서 상관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목표가 1,650원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1,100원, 1,200원대 샀던 사람 입장에서 1,650원이면 수익률 30%에서 40% 육박하거든요. 충분히 좋은 수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나는 여러분 애국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중국에 투자한다 해서 나는 저 중국을 추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중국과 요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중국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일본에 투자한다 해서 내가 일본을 추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건데 현저히 싸졌을 때 난 그때 사는 게 투자자에게 제일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차이나 H 레버리지 제가 주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봉을 보시게 되면 얼마부터 떨어진 종목이냐면 이거 17,000원대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7토막 났다. 중국이 망했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나쁘다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이제 좋아지면 여러분 이거 계속 살 자리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1,650원 기본 코스 얘기 드렸고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갔을 때는 얘는 2,700원에서 3,00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중장기 코스를 계속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종목들이 종목 추천방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안목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앞으로 길게 좋아질 건데 지금 현저히 싸진 종목이 있는지 그게 보이면 거기에 비중을 실어 돈을 버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 한번 쭉 살피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눌림 이후에 올라갑니다. 저는 오늘 앞에 삼봉입니다.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래서 셋.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저는 70% 차익 실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기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수량은 15만 2천 원 무너지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올라올 때 일부 차익 실현하실 분 하시면 되겠고 삼성 SDI 조금 더 올라갈 자리 있어 보입니다. 46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갈 자리 있어 보이니까 거기 오면 만족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 올라오다가 살짝 눌리죠. 일부 차익 실현하실 분 하시면 되겠고 버티는 분들은 되밀리면 본전 스탑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바닥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LG화학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38만 원대에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법 올라왔죠. LG화학은 42만 원에서 44만 원 정도 올라오면 단타로 10%에서 15% 수익으로 정리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살 거 없는 사람들 쌍바닥권 사면 좋겠다. 38만 원 밑에 모아라 이야기했는데 38만 원, 36만 원까지 매수 기회를 약 3주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40한 1, 2만 원까지 단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상 갈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빠졌다. 단타밖에 안 나요. 왜? 밑장 뺐잖아요. 쌍바닥에서 직전 저점을 깼다가 올라온 놈은 올라갈 때 탄력이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여러분 10% 정도 수익권에서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게 뭐였냐면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제가 다 팔라고 얘기했는데 장대음봉이네요. 멋있습니다. 박수. 좋죠? 왜요? 현대오토에버 저희가 14만 원 매수해가지고 끌고 올라갔는데 오늘 현대오토에버 다 팔겠다라고 전량 차익 실현 끝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여기거든요. 제가 오전에 여러분께 문자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종가에 투매 나오면서 장대음봉으로 4.5% 빠집니다. 우리가 진입하고 내가 사는 것을 기술이라고 한다면 팔고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예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또 한번 아트 예술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파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장대음봉 떨어지면 또 언제 살 거냐 기다려보세요. 아마 다음 주쯤 제가 방송 출연할 때쯤 얼마에 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대음봉 떨어지면 1, 2주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 잡히면 또 한 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점에 잘 팔고 나와서 현대오토에버 굉장히 기분 좋게 저는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LG이노텍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지금 내일 모레 여러분 요거 한 70%는 파십시오. 그리고 21만 원 깨지면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먹는 종목이라서 LG이노텍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HL 만도요. 만도 같은 경우도 제가 자동차 부품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건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위아, 만도, 그다음에 SL 이 세 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SL 같은 경우도 오늘 70%, 그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 70%, 현대위아 얘는 안 샀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미 팔고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이제 다 팔아서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70% 팔고 나갑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시장의 순환매가 돌 때 상승 쪽으로 움직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탄력이 자동차 쪽에서 좀 떨어져 간다.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이 어디라고 생각한 거냐면 2차 전지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밑에서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하는데 9,000원에서 9,500원 요 구간에 샀다가 올라올 때 1,500원, 1,700원에 팔았다가 여기 9,500원 밑에 샀다가 10,000원 이상에 좀 팔았다가 이거 반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저는 관리하고 있거든요. 자, 뭘 생각하는 거냐면 얘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시세가 났냐면 잠깐 보실게요. 자,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작년에 여러분 여기 밑에서 9,000원, 10,000원 여기서 움직여서 14,000, 5,000원까지 치고 올라가고 여기 떨어질 때 한번 사가지고 치고 올라가고 지금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이렇게 돌려요. 라운딩 돌리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당 기간 동안 매집하면서 횡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샀다가 좀 시세 나면 좀 팔았다가 눌리면 또 샀다가 시세 나면 팔았다가 눌리면 팔았다. 이걸 여러분 작업하셔야 되는데 아마 올 여름까지 그러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저는 얘가 어느 시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 가지고 대박을 쳤던 때가 이때거든요. 보이실까요? 여기. 자, 샀다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몇 프로 나냐면 3배가 아니라 300%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번 주 올해 동안은 이렇게 사고 눌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반복하다가 얘가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도부터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다시 시세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롯데관광개발을 계속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서 빼면 안 됩니다. 절대 빼지 마세요.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관광주 중에 하나투어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투어. 지난번에 52,000원에서 55,000원 정도 눌림목에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 62,000원대까지 올라와서 반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6만 원 무너지면 다 정리할게요. 그다음 또 하나 호텔신라 계속 말씀드렸던데 얘도 바닥이다.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출연할 때 호텔신라 바닥이니까 58,000원 밑에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6만 원 넘어가죠. 여러분 일부 청산해 주시고 밀리면 그냥 58,500원에서 익절 관리 잘라주시면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봤던 건 참 좋은 여행인데요. 마찬가지 지금 다중바닥에서 바닥 다지면서 올라오는데 세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7,500원에서 7,700원 정도 올라오면 만족하고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보실 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 보시게 되면 지금 제약바이오주인데요. 녹십자가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는 것,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에서 바닥 잡혔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도 한번 단타 시세가 10% 내지 20% 정도 보시는 건 지금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내가 선물 옵션을 할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 행위를 할 때도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안정적인 섹터, 안정적인 타이밍이 어디냐를 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보통 제가 운영하는 방에다가 종목을 매수하거나 ETF를 내가 살 때 한 달가에 한두 번 매매할까 말까예요. 거의 아침에 시황 드리는 거 외에는 일절 말씀이 없어요. 자, 아무 말씀 잘 안 드려요. 아침에 오늘 시장 이렇게 볼게요. 시황 얘기 외에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방송에서도 제가 나올 때 한 달에 4주 내지 5주 정도 방송 출연하는 4-5번 출연하는 중에 제가 종목 사도 좋아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한두 번밖에 없을 거예요. 두 달 가야 한 서너 번 얘기할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식이 쌀 때 사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정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주식하고 선물옵션의 패턴의 상관관계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에서 이런 패턴을 내가 알고 있으면 선물옵션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선물옵션에서 갭상승해서 오늘처럼 갭상승인데 런해서 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그런 패턴일 때 내가 사면 주식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또 엊그제처럼 장이 막 빠져요. 그러면 이런 패턴일 때 선물옵션에서 빠지거든. 그때 주식도 빠지니까 사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여러분 구분하는 것을 주식과 선물옵션이 차트가 비슷한 패턴들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언제 할 거냐면 여러분 5월 8일 날 제가 온라인 특강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방송할 때 상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안전하게 하십시다. 선물옵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는 거냐면 어느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지를 내가 구분하는 안목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되게 빠른 속도로 많이 전달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전달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시장을 접근할 때 내가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방송 출연하면 막 올라가는 차트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내려오면 바닥에서 이렇게 잡힌 종목들,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왜 얘기할까? 수익률이 별로 높지도 않아. 어떤 건 한 7% 났어. 어떤 건 15% 났어. 어떤 건 20, 30%밖에 안 났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안정적인 걸 얘기할까? 생각 한번 바꿔보시면 내가 손해가 나지 않는 것이 수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 어떻게 한다고? 손해 나지 않는 자리.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시황을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풍랑이 막 이를 때 막 바다가 막 난리를 지게 되는데 나 20년대 베테랑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바다에 나가면 죽어요. 풍랑이 심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심할 때는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주식을 안 사는 겁니다. 애매한 자리에서는 사지 않는 거고 내가 놓치다 만약에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놓쳤다 하더라도 놓쳐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날아가는 건 내 거 아닌 거거든요. 우리 좀 안전한 매매를 여러분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형주 ETF 위주로 전략 세워봤습니다. 우리 같이 2차 전지와 자동차 섹터 그리고 건설과 시멘트주, 통신 자율주행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특히나 타이거 2차 전지 탑10과 포스코 퓨처엔 같이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5월 8일 수요일에 전문가님의 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또 선물 옵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요 섹터 ETF 투자 현황 같이 살펴봤습니다. 현대미포 6만 원에 매수를 했고요. 7만 5천 원에 수익 청산했습니다. 또 하나오션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대의 매수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와 시멘트주 등 매매 사례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우리 타이거 2차 전지 탑10과 또 포스코 퓨처행 같이 가격 전략 세웠고요. 아세아 시멘트 저평가 우량주로 추천받았습니다. 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폼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